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 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입니다. 자, 유럽에서 이제 ECB 정책이 기대감이 좀 컸었죠. 하지만 기대감에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장은 또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기대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에 좀 불안한 감이 많이 있었고 또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용기를 좀 얻고 싶었는데 그 기대감에 충족시키지 못해서 많이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악재는 분명히 아니죠. 네,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영훈 님도 네,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장에서 조금이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아쉽게도 그 기회가 좀 놓친 것 같고요. 오늘도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오펙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는 주말 사이에 뉴스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 변수들이 많고 체크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국내 시장 마감되고 나서 오늘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현재 주식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78% 정도 하락한 1978.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자금이 오늘 또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급 한번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외국인들은요, 무려 3,35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1,520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관들은 오늘 480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매수 강도가 약간 미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외국인들이 자금이 많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역시 그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금들의 출처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결국은 장중에 이 환율에 대해서 좀 반대적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짐작을 해본다면 유럽계 자금 쪽이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의 외국인 이탈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파란불이 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전거래보다 1.4% 정도 하락한 127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0.9%대의 약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74% 약 850원 정도 내린 4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우선주 각각 1% 미만대의 하락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화면에는요,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현재 1.6%대 하락,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0.83% 정도대의 역시 약세.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반등을 줍니다. 자, 그래도 반등 자체가 좀 크지 않죠. 현재 0.16% 정도, 어느 정도 그냥 선방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방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아차는 현대차와 달리 오늘 0.5%대의 플러스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 0.9%대 역시 플러스 흐름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S 현재 0.19% 소폭 반등. 네이버와 LG화학, 신한지주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죠.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경기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결국은 뭐 화학주라든지 또는 정유주까지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은요,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요, 거래소 시장은 일단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자금 이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을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수는요, 현재 이제 하방 테스트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치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 이제 과거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금융 위기에 대해서 좀 미리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듯이 우리 국내 시장 역시도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즉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하방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지나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내성이 좀 강화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변동성 자체도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도 코스피와 다른 양상이 없는데요. 일단 686포인트대에서 지수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때 급락을 좀 보였다가 만회하는 자리로 지금 장흥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수급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그래도 시장에 대한 버팀목이었던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들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드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로 대부분의 업종들 종목군들이 모두 다 하락 추이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인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종목군들도 모두 다 하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에서 이 제약바이오섹터의 관점에서 이제는 컨텐츠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CJ ENM만이 보합권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네요.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다 매도세의 모습 보여주게 되는데요.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던 종목군들도 오늘은 좀 더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겁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주요 영향 변수가 되었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신성장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안이 통과돼서 신사업에 대한 이 정책 기조들도 기대해 본다면 충분히 새로운 종목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부재에 따른 앞으로에 대한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 새로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코스닥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님. 일단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할 때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수가 12월 15일, 16일 FOMC 회의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무거움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펙에 대한 결과도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있을 국내 시장 옵션 만기일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이 FOMC 결과 전까지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무거움이 지속되지 않을까.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또 오늘 더 중요한 이슈,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삼성의 인사 발령을 통해서 삼성의 앞으로에 대한 사업 이쪽을 잘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에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인사 조정이 삼성 바이오 쪽으로 쏠리고 있고 또 삼성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어제도 이야기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송도 삼성 바이오 밸리 이 곳에서 삼성의 첫 바이오 시밀러 제약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 바이오에서 이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삼성 바이오에 대한 사업 집중력이 높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 밸리 쪽으로 본다라면은 의약품 생산력이 이 우리 국내 시장 셀트리온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2위를 영향력을 좀 펼치고 있는데 삼성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해서 신수종 사업 안에서 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바이오 시밀러 제약 부분 안에서도 부각이 나타난다면은 바이오와 그리고 의료기기 사업 부분에 대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이재용 사단의 새로운 신사업도 우리가 바이오 산업으로 눈을 돌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자,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발휘될 수 있을까? 자, 다음 주쯤 되면요. 그제 사장단에 대한 인사 발령하고 오늘 이 임원진에 대한 인사도 발령이 됐는데 자, 바로 예년 수준과 동일한다면 다음 주 12월 1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의 조직 개편화, 조직도를 보면서 다음 2016년 삼성에 대한 신사업을 예상해보자 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다음 주 예상되는 흐름 안에서는
이 삼성의 바이오 산업이 조금 더 수면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삼성 바이오 쪽을 눈여겨보고 계시군요. 네. 최근들어서 많이 이제 이 내용들을 더 다뤄주시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도 삼성 바이오 쪽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식큐 여보세요.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슈네생명과학입니다. 자, 매수가 3,940원, 비중 10% 갖고 계신데요. 일단 이 3,900원대에서 조금 밀려있는 가격대로 갖고 계십니다. 자, 슈네생명과학. 사실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자, 특히나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점이 아주 높아졌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 복제약에 대한 특허 규제가 올해부터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 분류를 본다면요, 항생제, 항암제, 항의약품 관련된 이 섹터들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가 진행되는데, 자, 슈네생명과학은 우선적으로 이 항의약품 관련된 이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관련돼서 좀 더 이추적인 부분들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슈네생명과학이 관계되어 있는 계열사가 에이프로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생산에 대한 영향력이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이 슈네생명이 가지고 있는 관계 회사가 또 생산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곧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종료하고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시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치라면요, 굳이 이 종목을 내려놓기보다는 가격적인 지지가 나온다라면, 3,500원대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꼭 쥐고 가면서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기다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슈가 나온다라면은 점진적으로 바닥을 탈출하거나 매수가를 회복하는 단계가 아니라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무난하게 5,000원 이상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3,500원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5,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종목은 MPC입니다. 매수가가 7,170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MPC, 이 기업은요,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7,170원이면, 일단은 뭐 수익 중이신데요. 자, 중요한 건 저는 이 기업을 볼 때, 잠깐 이제 차트 부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부분 자체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집에 하나씩은 있었을 법한 플라스틱 바가지 있죠. 뭐 그런 제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이사할 때 플라스틱 어떤 컨테이너 안에 이제 물건 담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게 바로 MPC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은요,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약간 변동성이 되게 많이, 출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정말 많이,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제 움직임 변동폭이 좀 심한 그 이유 자체를 보게 되면요. 이 거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이 기업은.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고 하더라도, 76,000주 정도가 지금 뭐 거래가 동반됐을 때의 거래량이고, 근데 거래대금의 경우에도 5억 정도, 5억에서 한 6억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거래가 동반됐을 때의 거래대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작다는 건 그만큼 주가의 변동폭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살 때보다도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매수 비중 자체가 10%밖에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상 비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요, 일단 현재 가격대에서는 일단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뭐 좀 오르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것 자체는 이 기업의,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어떤 변동폭, 하방에 대한 그 폭 자체를 좀 높게 보셔야 돼요. 길게. 그래서 이제 변동폭
이제 그 저점짜리, 그 자리 가격대가 7,170원이거든요. 일단 7,170원짜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뭐 가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보다는 차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흔들림이 좀 더 크게 강조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8,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NX 네, 매수가 29,800원. 비중이 30% 보유하고 계신데요. 아쉽습니다. 예, 29,000원대 갖고 계시다라면은 지금 현재 23,000원대까지 크게 끌려오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 MCNX 같은 경우에는 이 홍채 인식 기술로 해서 최근에 시장에 많이 관심이 받았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성장도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좋은 기업, 좋은 종목, 좋은 때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져가신 부분을 안에서 리스크 관리를 못한 것이 좀 흠이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켜지는 안에서 차트를 보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MCNS가 이 올 여름 때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 부분 안에서는 마디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회사이고 모멘텀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다음에 탄력적인 부분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다만 매수한 가격대에서 반등을 기다리기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온다라면 매수가에서는 다시 한번 단가 조절을 신경 써야 되는데, 우선은 비중을 축소해서 다시 한번 단가를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회복하는 구간이 이 박스권 형태로 해서 매물대 지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에서는 비중을 줄이자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후에 MCNS가 지금 휴대폰 사업 쪽에 비중이 큰데, 차후에 자동차 쪽으로, 이 홍채 인식이라든지 자동차 이 보안 쪽으로 좀 더 부각이 된다라면은 좀 더 이 성장 가치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뉴스를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가격 단가 조절에 신경 쓰자. 자, 매수가에서는 비중 축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죠. 자, 이번 종목은 바로 SGNG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4,050원이네요. 4,050원에, 그 다음에 비중은 20%입니다. 자, 현재 가격대 보니까 3,835원. 역시 이제 손실이 좀 발생되고 있네요. 문자 내용 보니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말씀드리죠. SGNG. 자, 이 기업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부분 좀 다양합니다. 물류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이제 금형, 그리고 원전 부품 사업.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요 사업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요.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어떤 재료 자체가 없는 그런 사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강하게, 몰아붙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근 들어서 뭐 거의 급등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사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4,050원이시면은, 4,050원이시면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뭐 크게 밀리는 상황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 일단 거래도 많이 좀 줄어든,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움직임 자체가 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일단 보유하시고요. 보유의 의미를 말씀드린 건요. 바로 이때 이제 주가가 한번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을 때, 이때 이제 들어왔던 그 거래량이 실렸던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밀릴 때 거의 거래가 말랐어요. 이게 거래가 별로 없이 이제 밀려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도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도 매집된 그 금액 물량 자체가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이때 거의 올라오고 나서 밀릴 때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들어왔던 물량 자체가 다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일단 매집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일단 거래량 한 번만 동반이 되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이제 시세가 또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지금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조정 자체가 결국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으로 한번 시세 분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현재 시점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유 관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요. 단기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게 된다면 자, 목표 주가 일단 4,200원 위쪽으로는 충분히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그 이상대에서 왔던 물량들이 지금 매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4,200원 말씀드리겠고요.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경우에는 일단 2차적인 목표가 4,500원까지는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전략을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스템 리플란트요. 오스테 임플란트. 얼마에 갖고 계세요? 58,100원요. 아, 58,100원이면 수익이 크게 진행되고 있으시네요. 네. 예, 오늘 조금 올라가네요. 비중도 크게 갖고 계세요? 한 20% 정도 됩니다. 20% 갖고 계시고요. 자, 우선 신고가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네. 더 수익을 끌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내용들을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먼저 고백을 먼저 하면요. 네. 사실은 저는 이 방송을 활동하면서 오스테 임플란트를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좋게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오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네. 봤죠?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네. 이유는요. 제가 이 오스테 임플란트 회사 몇만 본다라면요.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예, 임플란트 산업하는 회사 맞습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 사업이 중국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오늘도 올라오고 있고 과거에도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가 중국 진출을 이렇게 늦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기대감을 꾸준하게 끌어왔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오스테 임플란트가 중국 진출을 제가 왜 부담을 느꼈냐면은 워낙에 모조품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 사실 모조품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그 시기가 꼭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제가 오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임플란트 쪽에만 집중해서 봤는데, 저도 이거를 이제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자, 화면 보고 계시죠? 자, 네. 매출 구성 도표인데, 대부분의 매출 구성이 임플란트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자재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미래 가치를 조금은 둔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받고 또 어머님께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치과용 기자재,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이전에 이런 기자재로 해서 중국에 대한 이 치과 의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나 오늘 올라온 자리가요.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차후에는요, 7만원대를 이제는 돌파를 대한 고민이 이제는 지지를 어떻게 밟고 할까라는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75,000원과 7만원 사이는 한 6% 정도, 10% 정도 차이는 되지만 7만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요. 어느 시기 중국에 대한 이 시장 안정화까지 꾸준하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요. 7만원 선 안 깨지면요.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제가 오판했던 점도 또 다시 또 전환해서 보는 관점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 오스테 임플란트 좀 더 가격을 끌고 가셔갖고 수익을 크게 한번 내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동성 코퍼레이션. 동선 코퍼레이션이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7,500원에 30%야. 7,500원에 30%요? 네. 동성 코퍼레이션. 일단 이 기업 이제 3분기 실적은 발표가 이미 됐었죠. 네.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171억 원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증가 수치 나왔고. 자,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7,500원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이익이 남았는데 안 팔고 했지만은. 아, 그래요? 그럼 예. 이때, 올해 상반기 이익 한번 보고 나서 이제, 그때도 못 팔았죠? 이때 보신 예. 건가요, 이익을? 아하. 자, 일단 뭐 지금 동성 코퍼레이션은요, 좀 아쉬워요. 우리가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수익이 났을 때 어느 구간에서 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항상 주식할 때. 일단 동성 코퍼레이션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본다면 그동안의 실적은 사실 되게 강력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없었는데 어쨌든 3분기 때도 실적은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주요 사업 부분 자체가 이제 뭐 석유화학 쪽 아시겠지만 이제 손세정제 쪽이라든지 또는 타이어 고무 쪽 이쪽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사업이 접목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경기에 민감한 어떤 그 제품들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우려감, 그리고 최근에 주가 하락,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냥 같이 떨어진 겁니다, 주가가. 지금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셔야 돼요.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다시 한번 수익이 발생됐을 때 그때를 이제 매도 시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현재 시점부터 본다면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나는 그 시기에 진입을 또 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면서 이제 목표 주가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들어간다면 저는 매수가 정도가 첫 번째 목표 주가가 될 수 있어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중기적으로, 7,500원. 네. 일단 단기적으로 7,500원 아니고, 정도를 예. 먼저 보시고요. 네, 네. 여기서 그냥 매도하지 마세요, 이 기업을. 일단 7,500원까지 일단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올라왔을 때 이때부터는, 이제 수익이 조금 발생이 되면은, 조금씩 물량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7,500원 왔을 때 그냥 파시지 마시고, 그러면 네. 일단 7,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뭐 3번 정도 또는 5번 정도에 나눠서, 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 번 물량 덜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어느 정도에서 한 번 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조금씩 만들어 가세요. 아시겠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좀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다리시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크라운 제가요. 네, 크라운 제가 얼마의 비중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50만원에 20%입니다. 50만 원에 20%.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종목을 사셨나봐요. 예. 네.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그쵸? 예. 예, 이제는 가격을 브레이크가 잡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선 크라운 제아가 올라오게 된 계기가 허니버터칩이라는 제품으로 해서 올라왔고요. 예. 아시죠? 그쵸? 그리고 내려오게 된 계기가 더 이상은 이제 허니버터칩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곡물 가격에 대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고, 지금은 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완화가 될 때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바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후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 들어가실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형태이긴 하지만, 우선은 지금은 정리하기보다는요, 예. 매수가 회복하는 자리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차후에는 이 크라운 제아가 사실은 다음 이 신제품에 대한 효과를 더 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 허니버터 칩에 대한 효과가 너무 커서 지금은 그만큼 빛을 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어느 정도의 반등선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 회복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참아보시고요. 차후에 매수가 회복하고 60만 원 선까지 올라올 때도 좀 더 기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라운 제가 이 50만 원 가격만큼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가지고 가져야 되니까요. 좀 기간적인 여유를 가져가셔서 수익도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저 네오팜이고요. 네. 36,500원에 10%요. 36,500원에 10%요. 네네. 자, 지금 가격대 보니까 좀 수익이시네요. 네네. 네, 수익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이세요? 저 네오팜. 매도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매도가요. 네네. 네오팜에 대해서 여성분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네네. 요즘에 보습제가 잘 된. 네, 그렇죠. 네네. 뭐 건강, 어떻게 보면 그 피부 미용 쪽, 미용에 관련된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어떤 제품들 많이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홍콩 쪽에서도 이제 왓슨스인가요? 그쪽에 이제 그 점포가 또 들어가면서 확장이 되면서 그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오팜은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보니까 36,500원이면요. 네. 적절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은 높게 사시긴 했네요. 어쨌든 수익 중이신데,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네, 아시겠죠? 네. 가져가시면서, 일단 목표 주가를 설정을 드려야 되는데, 네.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붙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또 꽤 많은 물량들이 매집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수급도 지금 원활합니다. 그렇죠? 외국인하고 기관들, 투신들. 이게 지금 단기에 한번 끝날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도 받침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일단 올라갔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한 번에 부딪히는 자리가 좀 나오긴 했어요. 오늘 고점 자리죠? 이때가 이제 저항대였는데, 오늘 그래도 쭉 밀어 올리는 걸 봤을 때는 뭐 거래까지 동반됐으니까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 일단 잡아야 되느냐?
현재 시점에서 5만원 정도 자리 때까지는 한번 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면 위쪽에서 봤을 때는요, 눌렀을 때 거의 거래가 동반되긴 했지만 지금 현재 꽤 많은 물량들이 다시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이 매집이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더 한번 강하게 위로 쏘아 올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5만원 정도 자리를 목표 주가로 설정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10%면은 조금 아쉽네요. 비중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했는데, 어쨌든, 네. 5만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자, 비중을 늘리실 때는요,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좀 음봉이 좀 나와준다면, 네. 만약에 음봉에서 비중을 늘리세요. 그러니까 양봉에서 그냥 따라붙지 마시고요. 음봉이 많이 발생되면 주가 눌리는 그 시점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5만 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2시 56분입니다. 그럼 빠르게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현재 전 거래보다 1%나 떨어지네요. 바로 전에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1974.22포인트에서 현재 예상 체결 지수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요,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 옐런 의장이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고용 증가가 10만 건 정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외국인들이 3,600억대 현재 매도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과 기관들이 현재 각각 1,626억 원, 그리고 636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입니다. 1.63%대 약 21,000원 정도 전거래보다 하락한 모습이고요. 현대차 0.6%대 역시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전거래보다 약 950원 정도 하락한 4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1.7% 하락인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빨간불로 돌려냈네요. 현재 0.9%대 플러스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 2%대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타난 모습입니다. 현재 40만 7천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모비스 전거래보다 약 3천원 정도 하락한 2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0.16% 소폭 반등, 기아차, LG화학은 각각 0.18%, 2.2%대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분위기도 오늘 장중 조정을 좀 거쳤는데요. 자, 685포인트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종가 우선까지 조금이나마 하락폭을 좀 줄여나갔지만은 여전히 마이너스 0.8%까지 하락된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오랜만에 매도세를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이너스 300억 규모로 매도를 보였는데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지면서 외국인의 순유출이 의심되는 그런 움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로 전환된다라면은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에 대한 변수가 많은 만큼 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수급적인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종목 중심의 모멘텀을 찾아보자라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업종들 그리고 전반적인 종목들 모두 다 하락 추이 속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장 후반대까지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지켜봤고요.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모두 다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종목들이 브레이크를 잡는 것을 주점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2월 4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클로징 벨이 울렸죠. 자, 12월 첫째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했던, 기대했던 바와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성적표가 좀 부진하게, 지금 나타났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적인 최근에, 시장 동향 자체가, 워낙 등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워낙 변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환율적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없는데 이 중국의 위안화가 SDR 편압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적인 걱정을 조금 완화될 수도 있는 혹은 또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되었고요. 또한 이 주요 국가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못 미쳤던 것이 시장에 대한 영향 변수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변수가 많은 장입니다. 그럼 오늘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99% 하락한 1974.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1%는 아니네요. 아슬아슬하게 0.99% 하락이었고요. 자, 그럼 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현재 0.72% 하락한 685.77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좀 아쉽습니다. 이번 주, 12월 달에는 정말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줄 만한 그런 선물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이죠. 이런 기대감이 약간은 무색하게 만드는 듯한 그런 시장이 오늘 첫째 주에 거래 현황으로 일단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뭐 기대 지금 뭐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성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FOMC 회의 전에 내성을 좀 다지는 구간이고요. 이후에 또 역시 산타 랠리가 아직 뭐 산타 랠리에 대한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른전자입니다. 자, 바른전자, 오늘도 역시 정말 급등세가 장중에 시현됐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 최고가가 24.89%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상승폭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의 투자 유치 검토 소식에 거의 10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거의 이제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그런 상승폭이 단기간에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른전자는 또 이광 멘토님께서 또 잘 알고 또 그때 많은 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이라고 저희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코멘트 한번 달아주시죠. 일단은 바른전자와 같은 모멘텀이 이 새롭게 불어오르는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른전자를 보면은 아셨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키워드가 또 왔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이 위안화 SDR 편입하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위안화를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이 중국에 대한 투자 자금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2의 바른전자, 제3의 바른전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바른전자와 같은 이와 같은 똑같은 모멘텀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 구간은 이 1,600원대부터 소개했던 자리보다는 무려 한 4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차익실현 자리를 엿볼 수 있는 자리고 또 신규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바른전자, 제3의 바른전자를 찾는 그런 기회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보도록 하죠. 자, 최근 들어서 바닥권을 탈피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흘러내리는 모습이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요, 지금 증권사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바로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진세가 진행이 될 예정이다. 그런 추측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안에서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바닥권에 대한 어떤 테스트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보고서가 나왔다. 그리고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왔다. 이건 거의 바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굳이 이렇게 악재들이 다 나온 상황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조금 더 시간적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사실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오늘 상담이 또 이루어졌던 그런 기업이긴 한데, 이 기업이 이제 오늘 6%나 좀 거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자, 이 기업은요, 오늘 이제 치과 진료용 의자를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어떤 소식과 함께 주가가 단기에 또 한 번 큰 시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기업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장부상이 나왔을 때도 이익률 자체가 정말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성장 스토리 자체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의 가장 최대 수혜주로서 항상 꼽았던 기업 중에 하나였겠죠.
역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역사적인 거의 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네,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또 나타나게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들이 맞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좀 긴 관점에서의 어떤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공지하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그리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문자 종목입니다. 영업무역 매수가 62만 7천원. 네, 맞나요? 62,700원인 거죠? 네, 비중 10% 갖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42,000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업무역 한다라면은 등산복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사실 이 등산복에 대한 효과가 우리가 가령 제주도로 가면은 혹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어느 여행을 가도 등산복을 입고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전 국민의 이 교복화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조금은 이제 과거에는 신화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거품이 꺼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일단 여전히 등산복에 대한 애호가들은 많지만 예전만큼 가격이 부분들이 마진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좀 절하되면서 기업에 대한 실적도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3분기 때부터 가을 시즌을 준비하고 이 등산복에 대한 판매량이 높아져야 될 때인데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4분기 역시나 이제는 이제 겨울 옷 아웃도어를 또 새롭게 사는데 많은 할인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영업무역이 하고 있는 노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등산복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좀 포화 상태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많겠지만은 예전만큼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다. 수요가 줄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영업무역은 이제는 가격이 절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종목을 빠르게 종목 교체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지금은 41,000원대까지만 한 차례 정도 더 참아보시고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라면은 과감하게 정리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되어진다면요, 조금씩 45,000원대부터 올라오는 구간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야지라는 마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로만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자,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시원하게 좀, 답답한 것을 풀어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로만손,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아요. 지금 17,000원 가격대면은, 손실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0,000원 정도. 자, 조금만 더 떨어지면 거의, 절반 정도의 손실을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인데, 사실 로만손,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주가 상승에 좀 큰 기대를 좀 갖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2014년도보다 순이익 자체가 너무나 급감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주가 하방에 대한 어떤 압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로만손의 경우에는 이제 손목시계 쪽이 되게 유명했던 그런 지금도 유명하긴 하지만 그런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이 과거에는요 로만손 시계 하면 정말 알아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 브랜드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좀 많이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제품들 있죠. 고가의 제품들. 그래서 지금 뭐 상대적으로 그 시장 쪽에서 좀 부진세를 겪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지금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못합니다. 분명히 아마 그 시청자분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분명히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 17,000원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매수하신 비중 자체가 30%면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이라도 좀 줄여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라도 비중을 줄여 놓으시고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좀 추가적인 하락도 역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 놓으시고 그 비중을 그냥 조금 묻어둔다 생각하고 좀 놔주세요. 시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5%는 차라리 새로운 종목, 좀 좋은, 탄력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면서, 나중에 주가가 좀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 시에는 차라리 그때 줄였던 비중을 다시 채워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로만선은 그냥 다 물량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비중이라도 좀 줄여두시고 그냥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는 좀 다른 쪽에서 트레이딩, 그리고 현재 뭐 절반 줄이신 그 비중 안에서는 그냥 시간적인 투자를 좀 더 진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날만한, 그리고 17,000원 매수가까지 다시 우리가 뭐 1년 정도 기간 내에서 볼만한 그런 자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로만선은 물량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서진 오토모티브. 네, 서진 오토모티브요. 네, 3,900원에 10%인데, 네. 이거 상한가가 3번이나 쳤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는지, 다음에 가서 팔아야 되는 건지,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여기 잘못하다가는 또 푹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야, 너무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처음 이런 꼴 처음 봤습니다. 네. 일단은, 서진 오토모티브는 언제부터 사셨어요? 이거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어요. 네. 자. 사놓고 저기 전기차 네. 뭐 어쩌길래 사놓고서 예. 그냥 놔뒀어요. 그동안 속을 많이 썩였는데, 이제는 물론 톡톡히 효자노릇 하고 있네요. 네네네. 예. 자, 저도 이 서진 오토모티브를 보면서요. 역시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선은요, 다음에도 이러와 같은 기업들을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우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을 잘 해야겠죠? 네네. 자, 저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목표가 모릅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빠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또 가격 상승이 우리가 점 상한가라고 해요. 네. 이게 벌써 세 차례나 진행됐잖아요. 그쵸? 네네. 네. 그리고 중국 투자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극대화됐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에 대한 이슈 좋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계속 그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커지고 있고, 또 새롭게 중국에 대한 특히나 전기차 회사하고 합작을 한다 하니까 더 큰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라면요, 지금 당장은, 상한가 호가에 팔기보다는요, 네. 점 상한가가 풀리기 이전까지는 들고 가시고요. 네. 여기서 뭐 점 상한가 나오다가 점 하한가 한번 받더라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쵸? 네네. 예. 만약에 이제는 오랫동안 속을 썩였지만은 이제는 수익을 분할 매수하는 것처럼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요. 상한가가 한번 풀리게 됐을 때 그때 이제는 상한가 이제 수익에 대한 맛을 봐야지라고 해서 일부 이익실현 하시고 또 나머지 물량을 좀 지켜보다가 어제 상한가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또 들고 가다가 탄력이 나오면은 또 차익 실현하고 그렇게 행복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월요일쯤에 네. 어느 정도 또 올라갈 때 그때 그냥 네. 실현할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죠. 만약에 월요일 날도 점 상한가로 바로 출발하면요. 굳이 팔지 마시고요. 네. 오늘 사실 점 상한가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처럼 행복한 고민하던 사람들이 같이 어느 정도 물량을 던졌어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가격이 또 떨어지면은 수익 난 거 까먹을까봐. 그래서 오늘 제법 15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됐는데 가격이 전혀 밀리지 않고 마감을 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도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월요일도 거래량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박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은 화요일도 움직임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비슷한 케이스로 제가 최근에 바른전자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네. 바른전자도 보시면요. 그동안 소리 소문 없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급등이 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크게 윤출됐어요. 이전에는 이런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봤어요. 네, 거래량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날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종가 부근에 음봉으로 마감된다. 그러면 이때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이요.
음봉을 만들겠지만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연속적으로 타려고 보이게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구간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하시면 돼요. 네. 네, 너무나 행복한 고민이니까요. 아, 즐겁게 처음- 차익 실현하세요. 처음입니다. 주식 예, 사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테라세미콘요. 테라세미콘이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21,000원에 네. 40%예요. 40%요. 네. 자, 21,000원에 40%. 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요? 샀는 지는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되셨어요? 아, 예, 계속 끌고. 4월달이가 5월달인가? 아, 그러시군요. 그럼 네. 수익이 났다가 지금 손실 중이시네요, 그러면? 예, 예. 테라세미콘은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이제 그 열처리 장비 쪽에서 거의 특화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삼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은요, 바로, OLED 그 장비 중에서 큐어링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네, 이 장비 쪽에서는 거의 테라세미콘이 독점적으로 거의 이제 삼성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테라세미콘은 보유입니다, 의견은요. 네, 보유고요. 이 기업은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무작정 계속 끌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금 OLED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애플 아시죠? 애플. 네. 애플의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패널 자체가 OLED 패널, 지금 OLED 패널이 아니었거든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근데 이번에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새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 삼성 쪽을 지금 현재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무래도 이제 OLED 쪽으로 본다면 삼성 쪽이 거의 우세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투자를 만약에 삼성 쪽이 채택이 된다면 그쪽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테라세미콘도.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는 25,000원 말씀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이게 네. 일단은 현재 가격대가 매수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5,000원대까지 기다리시면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때 파세요. 아시겠죠? 지금부터요? 25,000원이요? 지금 더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네, 테라세미콘은 올라올 겁니다. 지금요? 네, 흔들려도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25,000원까지 좀 왔다가 더 이상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25,000원짜리에서 팔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21,000 그때 네. 22,500원에서 그게 매물대가 많았었죠. 주가가 원래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반복을 해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모멘텀이 손절 붙기 건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 OLED 투자를 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최대 수혜줍니다. 예, 알고는 네. 있는데 그게 손절가는요 어느 정도로? 손절가요. 네. 저는 지금까지 버티셨으면 손절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요. 네. 17,500원 정도 자리, 이 부분대가 이제. 7,500원이요? 네, 17,500원이요. 이 자리 네. 때까지는 그래도 버텨보세요. 네. 네. 근데 양봉 잡았으니까요. 다시 올라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전반적으로 네. 상담해서 진행했고요. 이광 멘토님, 이번 네. 주에 강연회가 있으시죠? 아무래도 시장에 고민이 많을 때라서 네. 제가 현장을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 부분 안에서 제가 이제 그 강연회를 통해서 바른전자를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자,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은 시장에 대한 옥석가대기를 또 새로 보이지 않는 종목군들을 발굴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현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고요. 제2의 바른전자, 제2의 제3의 바른전자 이와 같은 종목군들 꼭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다 못 해드려서, 지금 현재, 고민인데 상담을 아직 못 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결해야 저희가 주말에 또 편하게 쉬죠. 주말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장 마감됐으니까 바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센플러스로. 그러고 나서 제 방송에 들어오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 12월 첫째 주인데요. 좀 다소 아쉬운 마감이었지만 그래도 다음 주 좀 기다려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